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사진은 최근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5개 광고인데요. 이 사진이 찍힌 곳은 미국 LA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3월 31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는 아스팔트가 차가울 때나 또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울 때나 매주 계속되고 있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박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기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는 요즘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 앞으로 무려 1084통의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탄원서의 시작은 우종찬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종찬 기자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자는 내용을 방송했었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탄원서가 거의 없었지만 우종찬 기자가 방송을 한 이후에 1000통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탄원서를 보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많았다고 하고, 또 탄원서를 보낸 사람 중에는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 그리고 심지어 민노총, 정교조 조합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20일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그리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탄핵과는 전혀 무관한 별건 수사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이 재판과 별도로 탄핵과 관련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 4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도 진행합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번 특활비 공천 개입 사건은 탄핵과 관련된 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특활비 사건에 대해선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및 추징금 35억 원을, 또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특활비 사건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또 전직 국정원장 3인방 재판에서는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건넨 것은 불법이지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이들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가 있고, 또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큰 부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은 손실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뇌물에 비해 형량이 낮지만 박 대통령이 이미 다른 재판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별도로 기소된 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형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총 형량은 30년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현재 66세인 박 대통령은 최소 90세 이상까지 형기를 채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앞서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말 사면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박 대통령도 문재인의 임기 말에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면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5년 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2달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나 재판 추이를 볼 때 문재인 임기 내에 사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또 사면을 최대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문재인은 올해 대통령의 단독 사면권을 제한해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을 결정한다는 개헌안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그리고 또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에게 박 대통령의 석방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민주적이고 빠른 방법은 정권을 다시 탈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좌파 세력과 그들에 의해 이미 작용화될 대로 돼버린 언론계, 사법계 등등과 맞서 싸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민심을 일시에 뒤집을 만한 수는 아니지만 민심이라는 것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요즘 경제 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문재인의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둡고 금방이라도 찾아올 것 같던 북한 비핵화는 깜깜무소식이고, 계속되는 적폐청산이라는 민명하에 자양되고 있는 상대 진영 죽이기는 그 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지지율 반등 요인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몇 번의 쇼로 위기를 잠깐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민심 위반을 막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거기에 안보 위기까지 불어닥친다면 민심 위반의 가속화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통령의 성공이 곧 나라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파에서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는 두 분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이었으며, 또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은 경제 발전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성공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북한의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